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은입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오늘도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하창봉 임명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2개월 만에 1940대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95포인트 하락한 1946.78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내림세를 보였으나 금리 인상 수의 기대감으로 은행과 금융업은 각각 1.96%, 1.08%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역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수의 기대감으로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상승했지만 한진해운, 삼성물산, 현대상선 등은 큰 폭 하락했습니다. 혜태제과식품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0.10%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48포인트 하락한 679.3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하락세였는데요. 카카오와 로엔이 4%대 하락했고 CJENM은 3.61% 하락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이 유럽 시장 호조 소식에 2.8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우리들 제약이 43.8% 기록했습니다. 2위는 조민영 전문가의 세우글로벌이 52.4% 기록했고요. 1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96.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창봉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장이 요새 좀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도 많이 좀 내리끌었을 것 같고, 오늘도 특히나 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종가는 어제보다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한양ENG인데요. 한양ENG 같은 경우는 오늘, 글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4,000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조금 하락폭이 있었던 것은,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제가 분봉으로 잠깐 본다고 말씀드려도, 이 10분봉인데요. 5장 접어들면서 계속 투매가 나오면서, 종가는 13,650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접근한 종목이죠.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기대만큼이나 14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13,500원대 정도는 지난번에 설정해둔 가격이기 때문에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참 기염을 토하는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탁월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트렌드를 이어갔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주목된 게 하나 있죠. 무려 14분기 만에 흑자전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14분기지 연으로 환산하면 2012년도 2분기 이후 얼추 2년이 더 되죠. 한 3년 됩니까? 네, 3년 만에 흑자 전환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시전에 대해서 상당히 2분기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안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15,000원 지지하면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16,500원까지도 가져오면서 여전히 좋은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좀 가시는 게 좋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켜드린 종목이 송원산업입니다. 가소제를 만드는 송원산업인데, 오늘
네, 저는 억울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똑같습니다. 분봉으로 본다고 해도 오늘 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뭐 오전 한때는 24,500원까지 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밀린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일봉은 조금 차트가 왜곡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가 대비해서 1,000원 정도 빠진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 파란 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뭐 시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다시 2만 원 이상 쉽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산업은 좀 안깝게 손절이 됐죠. 오늘 솔직히 이렇게 내려갈 종목이 아닌데 최근 5월 접어들어서 계속 건설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또 결정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주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은행 주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혜를 받는 거고 건설은 조금 반대쪽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내리면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억울하게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공식 룰은 룰인 만큼 지난주에 제시됐던 43,500원 정도에서 일단 손절이 좀 됐으니까 일단은 뺐다가 다음에 편입을 하더라도 포트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명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최근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이번 주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먼저 MK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K전자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내용은 좋았어요. 제가 이 종목 소개해드릴 때도 실적이 좋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자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형도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본딩 와이어 그거에 더해서 은 시장의 은 와이어의 성장을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나오면서 좀 재료 노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이제 21선을 좀 다소 굵게 좀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21선을 계속해서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요번 주에 바로 이탈을 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보조지표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설정했던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단기 매도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 흐름이 21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 타이밍이었지만 다시 21선 위로 올라선다. 그럴 땐 다시 좀 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폭 수익권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제외하는 전략을 좀 취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소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보유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역시 시장이 좀 밀리면서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자면 한 12,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정해드렸었는데 12,000원에 제가 이제 선을 그려드렸습니다. 보면 바로 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을 하향 이탈하면서 좀 단기간에 좀 지지라인을 좀 이탈했다. 지지라인을 잃어버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좀 매도 타이밍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 저점을 지지라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 오늘은 매도 타이밍이었지만 다음엔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포트에 남아있는 종목이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업종 대장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반, 그러니까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조정 대비해서 그래도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조정이 좀 시장 분위기에 좀 동조가 되면서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캔들만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단봉, 그러니까 샛별형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매수세가 그래도 매도세가 거의 좀 필적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투어도 지금 매도 관점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성공 투자의 정도를 걷는 차티스트 하창봉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장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오늘 뭐 조금 전에 포트도 좀 봤습니다만은 지금 종목들이 물론 뭐 일부 제약주라든지 또 일부 개별주를 조금 대선 테마주 이런 종목은 가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 기타 관련주들은 확실히 조금 체질이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특별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약세장 대응법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사실 약세장에 뭐 대응법까지는 없습니다. 과연 약세장에 대한 판단도 좀 할 수 있고, 과연 우리가 지금같이 약세장이라고 완전 정의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긴 맞긴 맞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사실 뭐 간단히 시황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수 있더라도 반대로 치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조금 어려운 장이 됐잖아요. 뭐 어차피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 전까지 어째볼까 하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꼭 그 개별 기업들 보면 실적이 좋다, 나쁘다 하다가 실제로 실적 발표 딱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면 이미 선반영됐다가 밀려가기도 하고, 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 주가가 계속 내려갔던 기업들은 뭐 적자 지난 발표 났는데 갑자기 주가 급등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이 주식이란 것이 결국에 저는 제가 이 그래프도 좀 표시했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존재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반등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약세장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공부 별 재미없좀 하고 가죠. 우리가 보통 약세장의 정의에서는 마이너스 10%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고점 대비해서 10%. 근데 이건 지수 대비예요. 근데 이게 좀 실전과 많이 다른 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 어이가 없는 게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10%가 빠지면 얼마죠? 1800포인트입니다. 근데 1800포인트 돼가지고 지금은 약세장이니까 이제 주식 비중 줄이세요 그러면 이미 내 계장 거덜났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약세장이라는 거는 뭐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산무장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가 없는데, 뭐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수급도 없고, 그 수급이라 그러는 게 이제 외국인 뭐 매도? 지금 외국인 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펀더멘탈도 없고, 예, 펀더멘탈. 글자체가 너무 좀 날아가네요. 펀더멘탈. 뭐 펀더멘탈은 보통 이제 실적이라는 것을 조금 그럴싸하게 표현할 때 펀더멘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없고, 세 번째, 지금은 실적은 없더라도 뭔가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죠? 모멘텀.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게 있을까 할 때, 이제 이런 것도 다 없을 때, 기관도 팔어, 회사도 적자야, 앞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뭐 별로, 이걸 산모장세라고 하죠.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면 시장이 빠지는 거고, 또 종목에 이제 이런 것들 없으면은 올라가죠. 주가 내려가죠. 보통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지금 일부 종목들이 하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1보 전진, 2보 후퇴를 해요. 오늘 뭐 한 3, 4% 찌 오르는 것 같다가 내일 되면 마이너스 한 7%훅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한 7%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한 15%, 20% 빠져버리죠. 이것이 보통 약세장인데, 지금 느끼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고민입니다. 가장 원칙은 뭐냐 하면, 원칙이 아니라 이론적인 거는, 우리가 10번을 투자해서 10번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아니죠. 자꾸 야구 비교를 하는데, 10번 나가서 10번 더 홈런 치면은 그 사람은, 그 선수는 일찍 죽어요. 네. 빈볼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든지, 격한 표현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잃어줘야 돼요. 워런 버핏이 안 잃었습니까? 포스코 투자했다가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포스코 손절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 그 잘나는 버컷셔도. 워런 버핏이 이번에 애플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애플이 망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덜을 잃어야 된다는, 그걸 좀 알면서도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덜 손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강의는 원래 버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 다음에 장 좋을 때, 네, 벌면 되잖아요. 자, 보시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인데,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게 약세장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 여기 볼 때 지금 파란색이 음봉이잖아요. 네. 파란색이 음봉인데, 이게 파란색 봉이 많으면 이 약한 장이에요. 일단은
아주 쉽습니다. 파란색은 뭐냐면 고점 아침에 높게 시작했다가 늦게 빠지잖아요. 또 하나가 만약에 이걸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코스닥 고점이 706포인트인데 여기서 10%가 하락하면 약세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이론 교과서거든요. 그럼 630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지수가 630까지 내려가면요 계좌 깡통 나 있어요. 제 아무리 테마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신 말씀은 지금 끼케야 670, 80 정도밖에 안 된 데서 5일 동안 이렇게 연봉 훅 나와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종목들이 힘들어하는 거. 결과적으로 약세장이라는 거의 어떤 실제적인 정의는 이렇게 연봉이 많다든지 또는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정의는 필요 없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1985선이 다시 아까 조금 제가 차트를 빼왔는데 한 2월 중순 이후 약간은 가슴 라인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3일 동안에 지수는 많이 빼지도 않았어요. 지수 얼마 뺐습니까? 20포인트도 안 뺐습니다. 물론 이제 안 뺐다는 표현 자체는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이 잡아줬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음봉이 많죠, 양봉보다. 5월 접어들어 여기가 5월 기준선인데요. 확실히 한번 세볼까요? 제가 세보죠. 3일. 예, 오늘이 5월 19일인데 3번 정도만 양봉이었고 나머지는 다 음봉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5월 장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 수익이 조금 덜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죠. 7%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는데 10,000원이라는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오다가 10,000원 딱 됐어요. 9,000원대 한참 놀다가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지금 주가가 지지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서 7% 정도만 올라가주면 돼요. 1,700원. 또 거꾸로 이거는 거의 다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 주식의 가격이란 건 심리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거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다시 7. 10,000원이면 1,700원. 다시 거꾸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뭐 20,000원 예를 들어서 15,000원 하던 주가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오다가 10,000원까지 왔어요. 조금 지지를 하죠. 근데 이게 지지를 하다가 10,000원을 툭 깹니다. 9,800원. 9,700원 이런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7%가 딱 빠져버립니다. 그 7이니까 그럼 얼마죠? 9,300원까지 내려오면 얘는 10,000원 가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를 가정한 거예요. 그 거꾸로 만약에 올라갔다가 10,000원 갔다가 9,300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올라갈 10,000원이란 가격을 기준으로 위로 7%, 밑으로 7%를 잡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제가 포트에 편입을 시켰다가 손절을 한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이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한세실업을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아직까지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5만 원이잖아요. 셈 빨리 합시다. 네, 5 곱하기 7, 3,500원이죠. 네. 제가 얼마 여러분들 제가 한세실업 편입 제외시킨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그때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얘는 어차피 지금 7만 원에서 내려오던 종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그 강의에는 지금 약세자에는 갔으니까. 그러면 5만 원에 곱하기 위로 3,500원, 밑으로 3,500원을 더하면 53,5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죠. 네. 그리고 밑으로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 주가가 어제 41,150원을 찍었으니까 과연 반등을 하게 되면 얼마가 저항이냐죠. 그럼 여기서 3,500원을 빼요. 저의 강의는 산수 시간이 됐네요. 그럼 46,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딱 요거는 47,500원이고 요 가격이 나와요. 잘 보시면요. 처음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냐 하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에서 신사임당으로 바뀌는 그 가격에 중간에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등을 할 때 47,500원까지만 정확하게 반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밀려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어디가 저항이냐? 다시 7%인 46,500원에서 딱 저항인데 얻어맞으니까 그냥 밀려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물렸어.
저 도저히 안 되겠다. 빠져나가겠어. 주식은 투매할 때 던지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기억하시죠? 자, 이걸 이제 비중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주식은 절대 내동마음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돌릴 수 있는 가격은 얼마죠? 네.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반등하면 좀 줄일 거야 할 때 그 반등에 대한 기준을 5만 원이라는 데를 잡게 되면 얘는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죠? 46,500원 선에서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던 종목은 46,500원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종목 상담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유지인트라는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제가 물린 걸로 알아요? 네. 자, 잘 똑같이 보시죠. 이 종목이 6,600원에서 갑자기 만원까지 뜁니다. 예. 만원까지 뛰다가 지금 이제 내려왔어요. 자, 만원에서 그러면 가격을 잡아야 되죠. 7%가 얼마죠? 700원을 빼면 되죠. 네. 9,30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 친구는 9,000여기 220원인데요. 만원에서, 그러니까 1,350원에 물리신 분도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주식이 그 다음날 한 번 더 폭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데 이 9,300원에서 딱 저항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7%를 커버를 못해요, 만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밀려버립니다. 얼마까지? 이는 급등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릴 땐 357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얼마까지? 전 알아요, 계산 안 해도. 357이기 때문에 만원과 5천의 중간 가격인 7,500원까지 내려갑니다, 얘는. 그래서 7,500원까지 내려오는 거죠, 오늘까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지인트란 종목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내려가는 걸 맞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럴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기서 잘 수익을 내더라도 한번 욕심내다가 손절하거나 편입 제외할 때 사실 이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목이 조금 변동성이 큰 것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이 지금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런 기준 없이 지금 비중을 조금 안 가는 종목은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얘는 딱 7,500원이 이제는 고비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하시죠. 사면 안 돼? 네.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거 한번 좀 사보고 싶은데 그러면 만원까지 갔던 주식이고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 그거라면 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좋아.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전까지는 물렸다는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한가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일까에 대한 이미 지금 늦었긴 늦었잖아요. 9,300원에서. 그래 알았어요. 진작 좀 배울 걸. 배운 게 아니라 같이 했을 걸. 그러면 좀 나을 건데 어쨌든 이제 그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를 좀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지인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술적으로만 풀어드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계산해 보자고요. 아주 쉽다니까요, 주식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격해야 될 거는 가격이 자기 평단가가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가격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만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어떤 가격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7%죠? 그러면 9,3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500원짜리겠죠? 그럼 밑에 5,000이라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0원. 자, 5,000원이 따블이 났기 때문에 만원이 갔죠? 그럼 5,000원이 50%가 올랐을 때, 네, 상수 시간이네요. 7,500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7,500원은 오늘은 이제 쉽게 내줬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그럼 얘는 어떤 겁니까? 오늘 지금 7,230원인데, 종가가. 7,500원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를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6,000원 이전 주는 주식은 7,000원 밑에서 다 매수하려고 합니다. 7,220원에 살려고 7,000원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요 상승의 양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0원 밑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종목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7,000원을 여러분들이 쉽게 덜썩 먹을 수 있게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주냐 하면 주가라는 건 되게 간단한데요. 내일은 이런 종목은 대부분 갭상승 출발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내일 장이 미국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종목은 내일 아침은 플러스로 출발을 해요. 예. 그래서 올라가면 괜찮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괜찮다는 표현을 드리냐면 7,500원에서 대략 요 8,5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 버리면 얘는 완전 괜찮은 건데 그게 못 갈 확률이 되게 높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수 관점에서 내일 만약에 움직이는 흐름은 버려야 되고 이 7,000원은 어떤 식으로 얘가 이제 우리 표현으로 깬다 그러는데 한 방에 툭 깨리면 무조건 매수하면 먹어요.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수익이 나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홀려버립니다. 예. 홀려가지고 칙칙칙칙. 그때는 7,000원 사면 되는 가격은 아니죠. 한번 지금 조금 더 쉽게 정리를 좀 드릴까요?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앞에서 좀 말드린 7%는 7%가 쉽게 말해서 내려오는 거 기준이에요. 지금 오늘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게 주 강의이기 때문에 한 7%는 수치가 딱 이탈하게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절반은 잘라야 돼요. 왜? 거기서 지지를 못하면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한세시력 같은 5만 원이 기준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종목은 일단 경계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가 좀 포인트가 되고 밀리면 일단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절반이라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거 안 된다고 종목수 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장. 네, 그게 가장 큰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런 장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간단히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겠죠? 네,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키는 점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다원시스라죠. 특수 전원장치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핵융합 초전도 전원장치. 예. 상당히 좀 어려운 회사인데 일단은 국책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한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0억 정도. 뭐 1분기 실적도 당연히 보통 평작입니다. 15억 정도. 네, 작년에 한 8억 정도 했던가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좋게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 좋은 이슈가 국책 연구 바이오 의료기기 핵심 사업으로 진출한 걸 하면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은 또 기관 산다 그러면 좋잖아요. 차트를 바로 보죠. 차트 같은 경우가 지금 다원시스의 일봉인데 제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좁혀놔서 그렇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바닥권이랑 이게 지금 한 칸이 한 달이니까 3개월치거든요. 3개월치에서 차트가 좀 바짝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골든크로스 아니겠습니까? 수급적으로. 네,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고 지금 N자형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28950, 28,950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24500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죠. 안전마진이 확보된 종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격 타이밍적으로. 그 관점에서 약간 안정적인 국내 유일의 국책 사업을 하는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불안한 장에도 꼭 편입을 시켜도 상당히 좀 안전하겠다. 그러면서 목표가 35,000원 이상, 즉 3만원을 돌파하는 수익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관심 기업은 네, 다원시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창봉 전문가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다원시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차트에서 맥을 짚는 고수 임명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명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매주 보조지표에 대해서 아주 지겹도록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런 보조지표들도 이동평균선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보조지표예요.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 차트를 딱 켰을 때 MACD 선이 딱 너무 익숙하게 보일 정도로 좀 친숙해지자 이런 관점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지표들 5개를 계속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미 좀 여러분들의 이제 차트 보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상향이 되지 않았을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보조지표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또 복습이에요, 전문가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장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제가 어떤 좀 분한테 좀 사무실에 전화를 받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좀 여담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마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첫 번째는 뭐 신용, 미수 하지 말아라. 또 뭐 있죠? 몰빵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사실 많은데 제가 이제 제가 주식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이나 미수는 여러분들이 컨트롤만 된다면 이자를 물면서라도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대응을 잘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거죠. 집 살 때 왜 다 은행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일으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신용이나 미수는 그래 본인이 잘 대응하면 뭐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몰빵 투자하는 건 사실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거를 당연히 수익이 나면 당연히 잘 나겠죠. 당연히 카지노에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 올인을 해서 먹으면 많이 먹고 올인을 해서 잃으면 한 방에 끝나겠죠.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수학보다는 쉬워요. 산수적으로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A 종목과 B 종목을 한 번씩 매매를 해요. A와 B를 한 번씩 매매를 하는데 A 종목은 플러스 10%가 났고요. 수익률이. B 종목은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그쵸? 이거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5대5죠. 똑같이 10% 하나 10% 먹고 하나 10% 토해내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 1억을 가지고 몰빵을 했어요. A에 한번 몰빵, B에 한번 몰빵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렇게 치면은 A에 몰빵을 했을 때 얼마가 되나요? 1억 1,000이 되죠. 1,000만 원을 버니까. 이게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컴퓨터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잘 못 써요. 그때 1억 1,000이 됩니다. 그쵸?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B 종목에 또 몰빵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럼 얼마가 남나요, 계좌에? 1억 1,000이니까 1,100만 원이 손실이 되겠죠, 10%니까. 그러면 계좌에는 9,900만 원이 남습니다. 그쵸? 뭐 수수료나 세금을 제외하고요. 단순히 계산적으로. 그러면 한 번 10% 먹고 한 번씩 10% 잃었는데 100만 원 잃었죠? 1억에서. 그쵸? 그럼 두 번째. 그럼 B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A를 샀다고 칩시다. 1억을 가지고 처음에 10% 손실이 났어. 그럼 얼마인가요? 9천만 원이 남죠, 계좌에. 1,000만 원이 날아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에 또 몰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나요? 10% 플러스가 나니까 9,9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뭐 세금, 수수료 이거 감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A든 B든 어떤 종목에 몰빵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10%를 먹고 10%를 잃을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5대5라면
결국에 이게 매매가 2번, 3번, 50번, 100번, 200번이 되면 먼저 먹고 먼저 잃고 그 다음에 먹던 여러분의 계좌는 계속해서 쪼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해봤잖아요. A 먼저 하나, B 먼저 하나, 결국에는 계좌에는 나중에 9,900이 남게 돼요. 그럼 또 9,900을 몰빵한다. 그럼 다음에 얼마가 남나요? 그렇죠? 9,800이 남겠죠. 그러니까 몰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한 종목 몰빵해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불확실성,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는 해주셔야 된다. 신용 미수는 하셔도 괜찮아요. 잘만 대응하면 괜찮아요. 근데 몰빵 투자는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분산 투자를 하실 때 물론 투자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0개, 30개 이렇게 담아가지 마세요. 백화점도 아니고 그렇게 담아가지 마시고 관리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투자금에 가장 많으신 뭐 한 3천만 원 전후, 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 금액이 뭐 2, 3억 단위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 10개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되 또 너무 오버해서 분산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을 필히 좀 참고하셔서 최근 같은 하락장에 좀 손실을 좀 최소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조지표에 대해서 지겹도록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상단, 중심선, 하단 밴드가 있고요. 각각이 상단 밴드는 좀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밴드는 지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중심선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처럼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 타이밍,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중심선은 한 21선 정도, 21선이나 61선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를 여러 개를 계속 보시다 보면 다 비슷하다. 고점에서는 매도, 저점에서는 매수.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부터 뭐 볼린저 밴드, MACD, 오실레이터 결국엔 다 같은 개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좀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MACD입니다. MACD는 뭐라고 그랬죠? MACD가 있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같은 개념입니다만 나타내주는 수치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MACD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이게 매수 타임, 이것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데 반대로 오실레이터는 조금 더 빨리 알려준다.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MACD를 볼 때는 오실레이터랑 같이 봐라. 대신에 오실레이터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MACD 오실레이터만 본다면 이게 골든 크로스인가 데드 크로스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좀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 알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TV를 보시면서 콧방귀를 뀌실 것 같아서 더욱 간단하게 계속 복습은 간단하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담이 조금 길어서 계속 좀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RSI입니다. RSI 같은 경우는 쉬워요. 결국에는 70선 위에선 매도고 30선 이하에선 매수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파란 과매도 구간이 길어지면 매수 시그널이 더욱 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파란 선에 오면 바로 사나요? 그건 아닙니다. 파란 선에 왔다가 위로 올라갈 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면서 보실 때 지지선도 지지선에 닿았다고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상향 돌파를 확인한 뒤에 혹은 하향 돌파를 확인한 뒤에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매도도 이렇게 하향 이탈할 때 하향 이탈할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다르고, 물론 이제 세세하게 보면은, 박스권일 때, 비추세에서 좀 잘 맞는 보조지표가 있고, 추세일 때 잘 맞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차트는 맞는구나, 이 차트는 맞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조지표의 대응 전략은, 비슷하다. 그런 점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뭐라 그랬죠?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슬로우다. 그죠? 슬로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RSI가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 보신 RSI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밑에 내려간 매수, 위에선 매도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에 왔다가 내려갈 때, 그쵸? 이럴 때가 매도 타이밍, 반대의 경우가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린 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주가의 저점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거보면 저점이 더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는 더 저점이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이것은 추세 전환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의 활용법은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친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우리가 벌써 4개를 쑥 봤는데 다 쉽죠? 이제 너무 쉽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거 몇 개 가지고 와도 되겠죠? 저는 좀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좀 보조지표 공부를 하고 제가 몰빵을 하지 말라는 걸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풀어드렸으니까 몰빵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관심 종목을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2개를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럼 전문가 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많이 없어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지수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저점에서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음 같아서는 한 5종목 담고 싶은데 2종목만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 MK트렌드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이 나쁜 종목은 절대 안 해요. 저의 지금까지 관심 종목은 실적이 나쁜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호조가 됐고 매출액은 20%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120%가 증가됐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중국 의료시장 성장의 수혜주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소비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소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정부에서 부양책을 많이 하죠. 돈을 많이 풀고 지준율도 인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소비 성향이 좀 짙어지고 좀 잘 살면서 중국 사람들도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이 되면 중국 의료시장이 한 3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1위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 최대 시장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종목이 수혜주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MK트렌드가 최근에 NBA, 여러분들 NBA 매장 우리나라에도 한 100개 이상이 있어요. NBA 모자. 그렇죠? 모자 많이 사시죠? 모자는 계절을 안 탄다는 특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NBA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9.5%예요. 그러니까 팔면 많이 남는다는 거야. 근데 MK트렌드 작년 실적을 보시면 전체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은 3.9%밖에 안 돼요. 100만 원을 팔면 3만 9천 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 NBA 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팔면 9만 5천 원이 남아요. 노다지죠, 노다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BA 사업, 중국 내 NBA 사업은 올해 매장이 16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내년에 한 24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가 될 것이다. MK트렌드의 성장 모멘텀은 중국의 NBA 사업이 될 것이고, 중국의 의료시장은 계속해서 확 커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 관점에서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절성이 축소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볼린저 밴드를 제가 입혀왔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 상으로 뭔가요? 뭐죠? 우리 배운 거?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쁘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를 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매수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IT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하이닉스나 뭐 디스플레이나 결국에 계속해서 얘네는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장비 생산업체고요. 매출액 70% 증가, 그렇죠? 영업이익 177% 증가, 당기순이익 130% 증가. 말 안 해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요.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가 배웠던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딱 있죠. 그러면 매수에 한번 담아볼 타이밍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16,000원,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앞선 NK트렌드나 테스나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서 한번 내일 매수 전략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균 전문가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MK트렌드와 테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임명균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특히 종목에 관련된 얘기들, 종목의 시장에 나오지 않는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숨겨진 이슈들에 대해서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9시부터 진행되는 제 공개 방송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